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봅니다. 알테오젠이 일단 금요일 날은 2% 정도 빠져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알테오젠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1단계는 정해졌습니다. 그 1단계가 여기 머크와의 독점 계약이 확정 단계에 들어섰던 게 2월 달이고요. 실제 나왔었던 공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1조 이상의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됩니다. 이건 매년이고요. 그동안에 기술 수출을 했었던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많아요.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 뭐 한 10개 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 수출이 있어 왔습니다. 그 규모도요. 상대 그 거래한 거래 상대방은 다 있어요. 뭐 얀센도 있고 머크, 글로벌 빅파마와의 이런 거래 관계를 꾸준히 이어온 결과 이 발생됐었던 성과겠죠. 그런데 알테오젠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실제 매출을 발생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그동안의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은 일회성 기술 수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거치고 판매허가 신청 딱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2상까지 딱 끝내고 여기까지 돈을 프리미엄을 얹어서 받는 거예요. 빅파마 쪽에서도 그 짜질구리하고 그래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맡겨놓고 그냥 여기서 성과가 좋은 부분만 딱딱딱딱 따다 써서 여기서부터 쭉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알테오젠의 상황은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즉 새로운 바이오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에서 필요한 눌림목 구간을 형성해 놔 있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가 상승폭을 꽤나 키웠습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이 강세를 보였을지 그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업종별로의 상황입니다. 컴퓨터, 반도체 여기 다 아시죠? AI 반도체 부분인 거. 그리고 여기는 다 뻔합니다. 어차피 뭐 상승을 보인 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거예요. 뭐 서버나 데이터 센터 이쪽에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애플 여기 보이죠?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반도체 쪽이야. 사실상 뭐 다들 아시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진행하는 뭐 큰 폭의 뭐 한국 시장으로 따지면 뭐 코스닥 잡주들까지 우리가 뭐 다 가면서 뭐 거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그게 컴퓨터, 반도체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 4등으로 바이오가 붙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가 붙어 있다는 점은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금리 인하를 아직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쵸? 금리 인하 기간이 실제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금 예상치가 한 7월 달 정도 인하 구간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부터 바이오 쪽에 강세가 나온다면 알테오젠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부터 강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만약에 알테오젠이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난 금리 인하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이러잖아요. 그럼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2주 안에 그렇죠. 물론 이 구간이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2주 안에 2주를 딱 기준 잡고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목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타점에 대해서 중요하고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이 화면은요, 뭐 어떻게 갖고 뭐 만들어 오는 화면이 아닙니다. 그냥 HTS 화면 그대로고요.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계좌 수익이다. 종목 수익이 아니고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타점이 중요하다.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 효율을 높이는 부분은 자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DI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뭐 2월달 같은 경우에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강세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최근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자 내용 보시면 선익 시스템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어 있고요. 내용 보시면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결과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꾸준하게 변동성이 터지는 부분 다음 주는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YC를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근데 미증시 중에서 반도체가 제일 강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3등으로 바이오가 붙었다. 그럼 바이오 당연히 노려야 되죠. 하지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타점은 이런 내가 2주 안에 수익급의 타점을 내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알테오젠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볼까요? 신고가니까. 그럼 왜 신고가를 갔을까요?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실적은 어때요? 적자예요. 그럼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빴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때부터는 숫자가 좀 필요합니다. 실적에 대한 숫자가 아니라 현금 흐름 확보치가 5에서 8% 정도의 로열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마일스톤 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붙여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자금을 이용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형성해 갈까? 아니면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파악하고 논문을 떠들어보고 한다고 한들 정확하게 이걸 주가 상승하고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역배열 전환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역배열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60일 이평선을 이탈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제까지 기간값을 주는 거예요. 그 기간값은 60일 이평선에 대한 고가가 올라오는 부분, 즉 60일 이평선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60일 전의 주가를 쭉 보면 60일의 고가가 올라붙으면 올라올수록 어떻게 돼요? 61일 이평선의 기울기, 그렇죠? 올라가는 이 기울기 각도는 가파르게 뜹니다. 가파르게 뜨는 과정에서 주가는 먼저 올라왔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2조 정도, 2조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시키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50에서 60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죠? 1조의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꽂히니까 이 부분을 반영했을 때 3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긴 올라요. 근데 우리는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기간값을 우리가 보세요. 알테오젠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2020년에 가지고 있었으면 1년, 2년, 3년째 올라가는데 털릴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타점 잡는 게 중요하고 전체적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리를 잡는 법, 그렇죠? 원리에 대해서 아는 법,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겠죠.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알테오젠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반영해서 조정을 받았다. 근데 조정받은 것도 끝났다. 조정받는 구간에서 끝났더라도 60일 평선의 기울기를 보자. 그 기울기가 꺾이는 구간까지 2주의 정도 기간이 남았고 2주 안에 타점을 잡을지 못 잡을지에 대한 상황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꾸준하게 추적을 해가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